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양쪽으로 갈리게 됐었고 또 다른 이슈는 이렇다 할 것으로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혼조세 속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늘었지만 그 수치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 이 전에 나왔었던 CPI나 PPI 지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유가가 안정되고 환율이 잡히면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 보시면 간밤에 다우존스는 0.13%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나스닥은 0.07%, S&P 500 지수는 0.3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현재 상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금요일장이니만큼 조금 부진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52%, 코스닥도 0.9% 정도로 1% 안쪽으로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별다른 악재나 호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을 소화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는 오늘 또 상장하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바로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재치 있는 입담과 또 전략적인 투자 조언으로 지루할 수 있는 금요일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가 전일 미증시 혼조세 양상과 거의 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드렸던 브런치 종목 파마리서치 월화수 굉장히 좀 조정세 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을 했지만 역시나 금요일에 확실하게 목금 수급 돌아오면서 올려주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수요일에 좀 기록적인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오면서 그래도 음봉 마감을 하면서 좀 걱정은 했지만 역시 금요일 가서 또 자랑하라고 또 파마리서치 잘 올라와주는 네.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브런치 방송에서 종목으로 언급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꾸준히 물어보시면서 이번 주 한 주도 참 많은 지표와 그리고 네.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꽤 시간이 후딱 빨리 맞아요. 지나갔던 것 같아요. 시황 부분과 이런 질문은 잠시 후에 언급해드리고 일단 오늘의 지금 조정은 전일 미증시 혼조세의 커플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훈 멘토님 저희 팍스 브런치의 세 번째 출연이신데 행운이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또 방송을 앞두고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수익을 느끼면서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파마리서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함께 다른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는 시장 점검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번 한 주 정말 바빴습니다. CPI 지수, PPI 지수 발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도 있었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분주하게 좀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증시 숨고르기다. 그러면 과연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대해봐도 좋을까라는 점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질까요? 일단은 CPI, PPI 무난하게 소화를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 이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받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7, 8월 그 지수 상단을 찍었던 고점 랠리 부근까지 지금 나스닥 지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도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어제 국제 유가의 5% 급락으로 이제 원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90달러를 얘기를 했었고 100달러 돌파할 수 있을 거는 우려감이 얼마나 컸어요. 그러한 우려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어찌됐든 이제 유가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럼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건 또 뭐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전쟁 이슈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유가의 급등락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년도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그런가요? 지금 지수가 워낙에 여름에 랠리를 이끌었던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제 지금 약간의 혼조세 횡보하는 구간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소폭으로 좀 약간 밀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 역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어제 코스피가 네. 여러분들 4,600억 정도 순매수세가 외인에게 들어왔는데 네. 3,600억을 삼성전자에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 좋았잖아요. 네. 360억이 몰렸어요. 그럼 4,600억의 외인의 물량 중에 4,100억이 삼성전자와 기아차에만 몰려 있다는 네. 거죠. 그럼 코스닥은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으로 좀 조정이 왔지만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아니었으면 코스피 또한 그냥 강보합 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반도체 관련주와 또 자동차 관련주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지수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12월까지 일단 지수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조금 견제하자.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좀 섣부르게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왜 이렇게 안 가? 오히려 실망감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너무 낙관적인 섣부름을 가지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갖자. 일단 지금의 시장 긍정적인 움직임은 전쟁 리스크 해소 그리고 유가가 급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도 잘 쫓아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수급 상행을 맞춰서 오늘 쫓아가야 되는 업종들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드릴 테니까 금요일장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연말 랠리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업종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개장 전에 지금 IMF에서 지표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2%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물가를 생각한다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밥 한 번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 시키면 뭐 요즘에 7,000원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증시에는 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날의 검에서 우리가 어떤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IMF에서 우리나라를 내년도 2%대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금통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선 벌어지지 않겠지만 미증시가 12월까지의 긴축 종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 내년에 혹여나 1, 2월 달에 추가적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단행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있나요? 그럴 수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럼요. 없죠. 그래서 네. 올해 12월까지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은 확실히 이제 보여졌고요. 그럼 우리나라 IMF가 2%를 낮추기 위해서 글쎄요. 저는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IMF에서 좋은 성적을 주기는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미증시를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으로 저는 느껴지진 않지만 다만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소주값이 7,000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술 좀 드시나요? 네, 술 좋아하는데 요새 그냥 마트에서 박스로 사다가 집에서 먹어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병으로 사기에는 진짜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한테 요새 술 한 잔 살게요라는 말 한마디 하기가 못해요.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식자재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것보다 일단 우리 서민들의 지갑이 열려 있으려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지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종목들로 우리가 워낙에 지금 7월부터 물려있는 시점이 많았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든 IMF든 정부든 어떠한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이끌어 나가면서 섹터별 순환매가 돌아가는 게 더 건강한 시장이겠죠. 자, IMF의 2%대 낮추는 인플레이션 둔화 반갑긴 합니다. 네. 네, 그냥 그 정도다. 네네. 정말 뭐 경제에 대한 성적표를 잘 줬기 때문에 반가운 수준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는 증시의 전반적으로 건강한 순환매가 돌아줘야 되고 상승이 나타나야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 맞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공매도 금지 또 개편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서 다양한 업종과 종목을 잘 꼬박꼬박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업종 이야기를 해보죠. 최근에 아까 외국인들의 수급, 반도체와 자동차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반도체로 쏠리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기관들은 로봇을 사주고 개인들은 2차 전지를 사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뭐 6만 원 정도 찍고 6만 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6만 5천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전망 또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일단은 공매도 제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되 오늘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코프로비엠 지금 주가 또 추가적 어제 하락에 이어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투자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요? 에코프로 반도체? 머티리얼주로 일단은 갔고요. 그렇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로 갔고 그리고 오늘 원유가 하락을 하면서 저가 항공주들, 항공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섹터별이 순환매 장세가 돈 겁니다. 한 곳에 네. 치우치지 않았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2차 전지에만 매수를 할까요? 지금 고점 평단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돈 지금 끌어 담아서 평단을 낮추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의 흐름이 개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에 좀 몰려 있는 거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섹터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500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럼 $500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500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것이냐에 대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일 삼성전자의 3,600억 외인의 수급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를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럼 네.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상승을 하면서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이제 기관의 수급은 당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정리를 해봐도 당연히 반도체는 외인이 살 거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당연히 AI 관련돼서 AI 관련주들을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만 평단 낮추느라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만 더 얇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타난 이후에 주가들이 굉장히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본다면 전반적으로 업종의 성장이 좀 둔화되고 공매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는 것도 이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기관과 개인에게만 이제 90일 네, 어제 또 네. 개정안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좋게 얘기를 하면 90일 안에 빨리 돈을 갚아라. 네. 라는 얘기고요. 네. 나쁘게 얘기를 하면 돈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90일 안에 그 돈을 어떻게 그렇죠. 갚겠냐. 네. 지금 이 그래서 말이 많아요. 해석이 말장난이다. 엄청 지금 네. 다양하고 이거 지금 뭐라는 거야. 차라리 그냥 이런 거 없었으면 차라리 바뀐 게 없다는 네, 네, 의견들도 네, 네, 네. 많고요, 지금. 저는 공매도 제한이 지금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전 안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에 우리가 이기려면 외인 기관이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집중을 좀 하시고 내가 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왜 저 기업이 자꾸 빠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려가고 내가 거기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내 돈을 더 집어넣어서 평단을 낮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현재 외인 기관의 수급이 어디에 쏠려 있고 그 외인 기관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미련을 좀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단시간 안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한 수급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오늘은 쏠렸다. 오늘은 그래서 수급이 돌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담아보자면 앞으로 보자면은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디에 납품을 하죠? 에코프로비엠에 납품을 네.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어찌됐든 해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투자자들 분께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조정이 충분히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또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는 8월 이후부터는 노란톡방 안에서 아예 말씀을 안 드려요. 차라리 종목들을 좀 보더라도 주가를 방어하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고 버티는 종목들은 사셔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종목으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보셔도 돼요. 왜? 저가 매수 기회긴 합니다. 공매도 제한 이슈 6월까지 남아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급등락을 오고 갔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 지금 신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위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 지금 방송을 보시면 좀 미안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비중 좀 축소하시면서 진입을 하셔도 되고 좀 비중을 좀 실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3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청약도 저조했어요. 맞아요. 조단위 공모가를 예상을 했는데 네. 70대 1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아니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지금 뉴스들에서 더 뭐 제2의 파도다 지금 뭐 흥행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청약을 4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에 보다가 한 48,000원대에서 잠깐 멈칫하길래 그때 딱 매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65,000원 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도 많이 속지 않을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이제 좋은 얘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에코프로랑 또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 외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투자한 투자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호 예수를 자발적으로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물량을 함부로 뽑아먹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를 먼저 알고 들어가신 분들은 앵커님처럼 이렇게 4만 원대 파는 우려를 아니 저도 범하지 아니 않으셨을 알긴 수도 알았는데 있죠. 너무 이게 막 투심을 흔들잖아요. 계속 이슈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는 어차피 긍정적으로는 보여지는데 결국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예상보다 굉장히 지금 좋아요.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지금 주가를 봤을 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긴축 종류의 기대감으로 인한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 오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도 또 올라갈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느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사실 2차 전지 섹터 하나로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가지고 계신 종목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가격대도 너무나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동훈 멘토님이 아주 알짜 전략을 잘 가지고 계시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질문해 주시고 남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공략주까지 잠시 후에 공개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얘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반도체가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우리가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던 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중국한테 규제를 걸었던 미국이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걸었는데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는 딱히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 뭐 대만이랑 펜타닐 이런 얘기는 얘기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도체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일 어찌 됐던 간에 반도체는 저는 지속적으로 본다는 게 미중은 어저께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차 한 잔 마셨다. 별 다른 이슈는 없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는 했습니다. 만찬회에서. 그래도 우리는 동반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저는 그냥 이 미중 회담보다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세요. 아, 한미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네네. 첫날 두 자릿수의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지수 방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이 오히려 어제 리노공업 상승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 리노공업이 16%의 강세를 막 보이는 모습을 맞아요. 봤을 때 오늘도 많이 지금 오르고. 그렇게 막 추가 상승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리노공업이 아니에요. 아닌데 오히려 한미반도체도 지수 방어에 성공을 했고 리노공업 추사 과정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ISC 괜찮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고 어제 또 이슈화 몰이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외인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좀 외인 투자자들이 약간 소폭으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원래 삼성전자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SK 하이닉스하고 좀 동반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LG엔솔이 껴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시총 상위 세 종목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아까 언급해주신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이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미반도체에서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을 또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네네. 자기네들이 이제 거품낀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 관련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고점이기도 하고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가지고요.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수익을 내고 거기가 고점이라 생각하고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자릿수의 하락이 굉장히 좀 무서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지금부터 이제 조정인가? 조정인가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은 한미반도체다라는 견고함이 아직까지는 살아는 있다. 배터리 씨의 소송 관련 이슈는 일단 한미반도체의 지금 끈끈한 수주 물량 잔고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 증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몰이가 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두 자릿수의 급락 이후에 지속적인 지수 방어를 했다라는 지수의 움직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아직까지는 굳건한 믿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도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오늘도 6% 넘는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 지금 이거를 연속해서 너무나도 급등하기는 했지만 눌릴 때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제가 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한 6%대 수익률을 안기고 제가 한 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10월 11일에 제가 매수를 해서 네. 한 달 정도 보유를 했는데 어제 급등이 오는데 좋겠다. 야 이거 6%면은 이거 리노공업 이 정도면 땡큐다. 빨리 털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16%에 추가 6% 22%를 못 잡아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켓 관련으로 좀 기업들을 평가를 해보면 한 4개의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노공업이다 맞아요. 하고 저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리노공업의 상승이 일단 거의 어제 기록적인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조금 오늘의 6%의 상승은 살짝 좀 의아한데 소켓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ARM 부근에서 우리가 전공정 후공정을 다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어디만 가느냐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전공정 다 후공정을 다 보면서 네. 전체적으로 섹터별 순환매가 돌 거다. 그 반도체라는 섹터 하나 안에서도 또 다른 섹터가 공존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리노공업 어제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수익 잘 챙겨주셨는데 오늘 또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네네. 이런 종목 또 주시나요? 그래서 리노공업의 상승은 좀 조정이 올 때까지 약간 홀딩을 하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조정이 왔어요 어제. 네. 제가 또 이오테크닉스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오테크닉스 많이들 관심 갖고 노란 계시죠. 톡방 안에서 제가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소켓,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노란톡방 안에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략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이제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 후 30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희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우리 양시장입니다. 그럼 이 시각 우리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1,800억 원 넘게 물량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이틀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강하게 물량을 담아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팔자세 보이고 있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에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파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800억 원대 팔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외국인 어제 삼성전자만 3,500억 원 담아냈던 주체입니다. 반면 개인 홀로 2,000억 원대, 1,000억 원대 나홀로 매수세 나서주고 있네요. 그럼 이 시각 강세 테마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부장단 중에서도 테스트 소켓이 눈에 가장 띕니다.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빅텍 기업들이 계속해서 AI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 소켓이죠. 그런데 이거를 무한히 연구에 쓸 수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3만 회에서 5만 회 정도 쓰고 나면 버려야 하고 바꿔줘야 하는 게 반도체 소켓입니다. 그 말은 즉슨 반도체 소켓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관련주로는 리노공업 그리고 마이크로 컨텍솔 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61%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상장한 기업이라 주목을 받은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실적을 냈던 것이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세 테마는 항공, 저가 항공입니다. 이 LCC라고도 하는데요. 이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 실적 발표를 했는데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무려 125%나 늘어난 바가 있었죠.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유가 그리고 환율은 이 항공주를 가장 많이 건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가 부분에서 WTI와 브렌트유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질세라 환율 역시도 1,300원 깨진 1,200원대 거래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항공 오늘 강세 테마로 이름을 잡은 바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과 암호화폐 강세 테마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테마 오늘은 하락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6만 원을 찍었는데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시총 대여라고도 불렸죠. 3조 정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 IPO 하기 직전에 흑자 전환이 아닌 적자 전환, 3분기 적자 전환을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파도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꽤나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국내 업체 중 이 전구체 생산 능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는 14위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구체 전문 업체 중 상장한 첫 주자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젠 20%대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태평양, 물산,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넥식 같은 경우에는 10%대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컨택 오늘 또다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컨택 지금 7%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페이스 X에서 영업 이익을 발표했는데 그게
4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컨택이죠. 이 마이크로젠 역시도 19%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온, 의료 쪽으로 엮이기도 합니다. 웅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신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하면서 신사업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반면 5%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두산테스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 반도체 기업입니다. 11%대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간 검색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찾으러 떠나봅니다. 네, 팍스 브런치 이제 수익을 찾으러 가볼 시간입니다. 그 전에 우리 파마 리서치 수익을 너무 잘 챙겨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아주 강한 지금 탄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영향도 좀 있고 해서. 근데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일까요? 일단은 오늘도 다시 어제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윗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15일에 좀 괜찮은 거래량이 한 46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제가 아래 거래량에 지금 동그라미 3개를 그려드렸잖아요. 최근 거래량 추이가 오랜만에 좋은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서 지금 월화수 음봉을 보였던 북은 금요일에 방송 가서 아무 말도 못했을 법한 부분에 대한 거래량을 목요일에 보여주면서 어제 너무 감사했죠. 어제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양봉을 추가적으로 보이며 제가 금요일 방송 이후 이제 월요일에 만약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진입가 위에 소폭으로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 저는 지금 일단 진입가 부근에서 밀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외인기관의 투자 주체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외인이 어제 3,9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파마 리서치 조금 가지고 갈게요. 가지고 가면서 금요일 방송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지금 몇 퍼센트 상승 구간이다. 네. 지금 진입가 대비 얼마 정도 밀려 있다. 아니 앞으로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오늘도 장중에 4% 정도의 상승세 지금 기록을 하고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이 종목 소개해 주실 때 제가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이렇게 미용을 위해서 리터치 기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태국인들이 많이 좀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K-뷰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이 파마 리서치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우리 이동훈 멘토님이 전략 챙겨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또 오늘 공략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을지 먼저 궁금한데 어떤 테마일까요? 자, 오늘 이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재료 소멸이 좀 됐어요. 그래서 재료 소멸이 돼서
그 주가가 섹터가 조금 밀립니다. 뭐지? 어제 반등 괜찮았고요. 어제 네,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 어제 두산 로보틱스 한 6% 먹여드렸거든요. 로봇이구나. 그렇죠. AI 네. 관련한 로봇입니다. 네네네. 네네. 어제 두산 로보틱스 진짜 힘이 좋았는데 아, 그걸 너무 또 좋았죠. 단기적으로도 네. 오픈 채팅방 안에서 다 챙겨주시나 봐요. 그럼요. 챙겨드려야죠. 방송에서만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재료 소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네. 또 기회를 봐서 들어가 볼 만한 것이 로봇이다라고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두산 로보틱스예요 오늘 공략주? 두산 로보틱스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로봇주 거의 대장주인데. 대장주인데요. 네. 이게 지금 협동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최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어제 두산 로보틱스 잡아드렸고 어. 제가 지난주에 유진 로봇 8%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금 지속적으로 매주 제가 로봇 관련주 하나씩 드리는 거거든요.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찌됐던 차트상 굉장히 좋은 자리다. 아 오늘의 조정이 저는 오히려 이제 방송하는 지금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반갑습니다. 오히려 좋아. 네, 그리고 네. 오늘 개정안이 하나가 시행이 돼요. 네. 11월 17일 오늘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개정안 관련주로 지금까지 어제 그제 3거래일 정도 로봇 관련주들의 기대감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맞아요. 아까 제가 장 초반 말씀드렸죠. 기관의 투자자들이 좀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자, 국내 로봇이 이제 실외 이동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는 불가능했어요. 네. 배송과 순찰, 방역, 안내, 청소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시장 로봇이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들어왔고요. 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지금 식당에서 여러분들 서빙 로봇은 많이 봤죠.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강아지를 산책하는 로봇 그리고 이제 노인과 장애인들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휴먼 로봇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사실 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라고 얘기는 사실 들어왔었지만 실제로 시행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 근데 아침에 지금 막 커피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로봇들이. 그래서 맞습니다. 자료화면 좀 나가고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귀엽게 이제 서빙 로봇들이 지금 도로에도 다니긴 하는데 만나시더라도 좀 네. 깜짝 놀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막 보행을 도로에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진화가 된 거죠. 우리 집에서 청소 로봇이 거의 시발점이 되었고 네, 네. 이제 그 로봇이 서빙 로봇에서 이제 휴먼 로봇 그리고 이제 배달과 청소 이제 용역까지 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 좀 무섭죠. 사람이 이제 끼어들 네. 구간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제 커피 배달도 합니다. 그럼 택배도 배달할 거고요. 귀여운데요. 이제 저러한 저거? 로봇들이 네. 결국에 좀 기업들이 좀 투자를 잘해서 사건 사고가 없어야겠죠. 일단은. 맞아요. 그럼요. 혹시라도 저거 하다가 한번 제대로 사고 나면 네. 또 이슈화 몰이 되면서 그 기업 가치는 또 평가절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이족보행 휴먼 로봇은 네.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아, 네. 레인보우 서비스- 로보틱스가? 그렇죠. 아, 그래요? 서비스 자율 협동 로봇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엄청 많이 했고요. 지금 유상증자 이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네. 9월 달인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네. 근데 400억이 넘는 투자금을 삼성전자에서 받아왔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이족보행에 관심이 가득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기술 협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제가 아래다가 하나 딱 적어드렸는데 61일평이 15만 원 구간의 지지 여부를 주목해라.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의 음봉 전환이 솔직히 조금 더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15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15만 원 구간에 지금 앵커님 차트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11월 10일, 11일, 네. 13일, 14일 네. 이 구간의 음봉이잖아요. 오, 그러네요. 근데 뭐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게 저는 그 선이 안 나옵니다. 선이 안 제 나오세요? 차트에는. 네. 근데 이 지금 추가적으로 음봉이지만 밀리지 않았던 게 네.
일봉상 60일 이평 중장기 이평선을 딱 이탈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아. 이걸 지켜내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5일선, 10일선 위에 올라탔어요. 네. 그래서 지금 11선 위에 정확하게 딱 지지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이지만 이 11선을 지켜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타점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보여진다면 손절라인, 매수라인 1차 목표, 2차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지금 현재 24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상단에 하락 추세에 뭐가 걸려 있느냐?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움직임이 보여져요.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모든 부분 안에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잡혀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안에서 오늘 지금 공략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나도 이해는 잘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로봇 영상이랑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봤을 때 로보티즈,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 거더라고요.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는 제가 못 찾은 건지 못 봤는데 네네. 그 유진 로봇이나 로보티즈 기업을 공략하지 않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를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아침에도 제가 네. 키움증권에 기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저 방송 끝나면 올라올 거예요. 네. 제가 5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네. T 로보틱스, 네. 로보티즈. 아, 그 5종목. 그렇죠. 그 5종목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네. 뭘 봐야 되느냐? 일단은 대장주인 레인보우 레인보우와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자. 아. 근데 로봇 기업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엄청 많아요. 굉장히 진짜. 많죠. 네네. 로보로보도 있고 뭐 막 네네. 엄청 많죠. 네. 근데 로보로보는 조금 밀려 있어서 미안하지만 로보로보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네. 거래량 보일 때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 지속적으로 다 보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15만 원 지지 여부 확인, 차트상 매력적인 자리, 121선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고 지금 물류 로봇이지만 이제 그 다음은 휴먼 협동 이족 보행 로봇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괜찮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타점 공략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로봇주 안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를 해주셨고 5가지 로봇 공략주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돌아가면서 수익도 내주고 계시고 지금 타이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봇주들이 정말 상승 탄력이 좋았다가 한 번에 지금 눌림목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목표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거의 이제 분할 매도로 갈 건데요. 네. 일단은 매집전법이 121 이평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점을 갱신하면서 121일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그 12만 원 구간까지는 저는 매집을 해도 된다라고 봐요. 12만 8천 원. 12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12만 8천 원까지 하락하는 하락장 구간에서도 조금씩 매수를 좀 하세요. 꽤 아래쪽으로도 지금 열어두고 계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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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반등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던 움직임들을 보았기 때문에 12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집 구간을 12만 8천 원까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이 61일선인 15만 원 구간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는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61선 이탈하지 않았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 타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은 15만 원 초반대. 그리고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손절 라인을 잡고서 좀 내려가는 구간까지는 12만 8천 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12만 8천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가서 네. 매집을 이제 하고 나가게 있었다면 평단이 낮아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지금 구간이 1차적인 매도 목표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잡으시면 손절 라인도 잡을 수가 있고요. 크게 우리가 많이 안 물릴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저하고 같이 진입하셔서 같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고점 24만 2천 원까지 돌파 가능한 종목일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네. 지금 매물대가 첫 번째 매물대 고점 상단이 18만 5천 원에서 7천 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13만 5천 원을 돌파 안착한다면 이거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되진 않을까.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121선이 이탈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로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이제 지능형 로봇이 실외가 이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가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매도하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이밍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